7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매달 꼬박꼬박 돈을 맡겨온 금고가 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하고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든든한 금고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은행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해야 할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기어이 사람을 잡고 말았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700억 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월세를 1,400개월이나 낼 수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내 가족을 위해, 나의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번 돈을 보험료로 납부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무려 2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배림 2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피해자를 낳은 MG손해보험 파산 사태. 오늘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왜 우리 모두의 지갑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인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회사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 곳곳에서 실금이 가고 물이 새어나오듯 수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 우리 사회는 그 경고음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MG손해보험이라는 이름,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주인이 바뀔 때마다 회사가 망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국제화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도 망했습니다. 이후 그린화재로 이름을 바꾸고 재기를 노렸지만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린손해보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마을금고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어 MG손해보험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괜찮겠지. 설마 이번에도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똑같은 비극을 4번째 반복했습니다. 이름만 4번, 주인도 4번,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가 3번이나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한 회사가 3번이나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고장난 자동차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한다고 해서 엔진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겉모습만 바꾼다고 해서 썩어 문드러진 내부가 달라질 리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에밋 빠진 독에 물 붓기였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잘 굴려서 나중에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98%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에게 100원을 받아서 98원을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뜻입니다. 남은 2원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전산 시스템 유지하고 광고비까지 써야 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장사입니다. 애초에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의 고가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본 확충입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돈을 더 넣어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당시 대주주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새마을금고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넣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넣은 겁니다. 그들 눈에도 보였던 거죠. 여기에 돈을 쏟아부어 봤자 어차피 또 적자가 날 것이고 그러면 또 돈을 넣어야 하는 무한굴레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차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조는 강경해졌지만 이미 침몰하는 배를 구해낼 선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제발 누가 좀 사가 주십시오 하고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네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은 첫 회에 바로 낙찰됩니다. 네 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건 시장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회사의 가치가 0원,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비더미에 앉은 회사를 누가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2024년 말 메리츠 화재가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배지 20만 명의 가입자들은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납니다. 바로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기에 물러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사저지라는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메리츠 화재는 인수를 포기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영진의 무능, 대주주의 방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그리고 내부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결국 78년 역사의 기업을 무너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12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MG손해보험 하나만 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보험증권은 안전할까요? 금융권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보험사가 망했을 때 고객에게 보험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100%가 넘어야 고객 100명이 보험금을 달라고 했을 때 100명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0% 정도는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우량 회사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MG손해보험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 직전 이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고작 4%였습니다. 40%가 아니라 4%입니다. 고객 100명이 내 돈 내놓으라고 찾아오면 딱 4명한테만 돈을 주고 나머지 96명에게는 배째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미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었던 회사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놓인 보험사가 비단 MGB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력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이른바 좀비 보험사들이 숨죽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호점에 새로 가입할 젊은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병원비를 청구하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이 구조적인 위기는 대한민국 보험업계 전체를 옥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MG 사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험이라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대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광고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암보험을 들어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낸 돈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불행하게도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치료비 걱정은 없겠지 하며 안도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낸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20년 전 가입 당시 건강검진에서 아주 작은 용종이 발견됐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의사도 별 문제 아니라고 했던 그 작은 용종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20년간 낸 보험료의 대가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드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은 1년에 수만 건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보험금 지급 분쟁입니다. 보험회사들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버티기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깐깐하게 심사합니다. 서류를 더 가져와라.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며 시간을 끕니다. 고객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입할 때는 3분이면 끝나는데 보험금 받는 데는 3개월, 아니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00명이 청구했을 때 10명만 지쳐서 포기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남는 장사입니다. 심지어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로 개인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함정은 가입 단계에서부터 파져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 판매입니다. 70대 어르신의 댁에 설계사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이 상품 정말 좋아요. 나중에 병원비 걱정 싹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지병이 있어도 돼? 설계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유, 그럼요. 다 됩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면책기간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깨알 같은 약관 조항 때문입니다. 설계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흘리듯이 말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왜냐고요? 설계사들의 수입 구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을 따내야 수당을 받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좋은 점만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금융당국의 감시는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민원 건수가 많아지면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이는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태도가 100패 80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던 담당자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15년 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뻔했던 60대 남성분도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내 보험사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 즉 RBC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 이상인지 꼭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굳이 끝까지 타고 있을 의리는 필요 없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보험을 점검해 드려야 합니다. 보험 사기의 가장 취약한 대상은 정보에 어둡고 사람을 잘 믿는 어르신들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덫에 걸려 계시지는 않은지, 필요 없는 특약에 비싼 돈을 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자식된 도리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MG손해보험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고 대주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을 뺐으며 금융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바빴습니다. 그 어디에도 배위 20만 명의 가입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해줄 영웅은 없었습니다. 믿었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보험은 분명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장치조차 영원불멸한 것은 아닙니다. 78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내가 가입한 보험, 내가 믿고 있는 회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열어 내 보험사의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혹시 빨간불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영원히 안전한 금고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감시와 현명한 대처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관 속의 비밀, 그 교묘한 말장난들을 더 깊이 파헤쳐 여러분이 억울하게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